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코입니다. 긴장되네요. 배경이 조금 색다르죠? 여기는 민서의 집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일본에 와 있거든요. 일본에 꽤 길게 있을 예정이에요. 2주 정도 있을 예정이고 저한테 리프레쉬가 필요해서 일본에 조금 길게 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 그러니까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영상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2주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지 하나의 기록처럼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렌즈를 끼고 안 낀 쪽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오늘은 제 꿀템들까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마이피픈의 피픈 디크 그란데 원데이 블랙입니다. 새로 사본 렌즈인데 얘도 마음에 들어요. 눈동자가 엄청 커졌죠? 원래 이렇게 직경이 큰 렌즈는 별로 시도하지 않는데 리프레쉬를 위해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제가 길게 쉴 생각은 아니었고 애초에 2주 정도 쉴 생각이었어서 별다른 공지 없이 영상을 못 올렸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고 궁금해하시길래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얘기는 저의 전남친, 전전남친, 그리고 전남친의 현 여친 분한테까지 모두 허락을 받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들도 영상이 올라오면은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해달라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는 점 다 알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한때 그래도 내가 사랑했고 만났던 사람들인데 욕먹으면 제가 너무 슬퍼요. 제가 더 슬프거든요. 러쉬 슈퍼밀크 헤어 컨디셔닝 헤어 프라이머. 향이 정말 제 취향입니다. 끝!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같이 욕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코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느라 시간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못 올렸구나 정도로 인지를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아비브 어성초테카 캡슐 세럼 카밍드롭. 잠깐만. 올해 저는 2번의 연애를 했어요. 제 영상을 계속 봐오셨던 분이라면 아실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작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 이거 좋더라고요. 왜 유명한지 알겠어요. 광고 아님. 저의 첫 번째 연애는 소개팅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소개팅 당시의 영상을 보시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올해 성인이 되고 나서 3, 4월에 소개팅을 한번 받았어요. 이유는 제가 첫사랑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귀었던 친구인데 정말 오랫동안 못 잊었어요. 애초에 그 아이와의 이별이 서로 있었던 오해 때문에, 정말 오해 때문에, 그래서 서로 싫어해서 헤어진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 후에 나도 연락하고 걔도 연락하고 이런 게 계속 핑퐁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제가 걔를 못 놨어요. 계속 휘둘렸어요. 걔가 만나자고 하면은 만나고 어떻게 보면은 미련이었던 거죠. 제대로 못 끝낸 거에 대한 미련. 이제는 정말 걔를 잊자 하는 마음으로 받았던 소개팅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개팅을 통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0살이 되고 한 첫 번째 연애고 차가 있는 사람이랑 연애를 해본 것도 그 오빠처럼 다정했던 사람이랑 연애를 해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를 잊기 위한 목적으로 받았던 소개팅인데 제가 오빠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캔메이크 레스트 멀티 아이 베이스 프라이머. 이번에 일본 와서 처음 사봤어요. 처음 쓰는 거예요. 제가 연애를 할 때 상대한테 100% 의지를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빠 연상이에요. 저보다 한 살이 많거든요. 그 연상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기대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의지를 진짜 많이 했고 제가 원래 되게 독립적인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 여름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대학도 떨어지고 유튜브 채널도 내가 생각한 것만큼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많은 자괴감이 들고 힘들 때 오빠가 진짜 힘이 많이 됐어요. 정말 그 첫사랑 이후로 이렇게 좋아해본 사람이 처음이었고 제 20살 청춘을 갖다 바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7월에 되게 저한테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부터 준비를 했었던 반년 정도죠? 반년 이상 준비했던 팝업 스토어를 7월 말에 열게 됐는데 팝업 스토어가 오픈되기 3일 전인가 2일 전인가 오빠랑 헤어지게 됐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정말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쩌다가 헤어지게 된 거냐면 제가 팝업 스토어를 가기 한 달 전쯤에 친구랑 둘이서 몽골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몽골은 가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저는 여러분 덕분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생긴 돈들을 다 저축해서 여행을 다녔잖아요. 몽골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나라를 가도 5G 코리아만큼 빠른 인터넷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팩트. 아무튼 근데 몽골은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이동할 때 인터넷이 안 되는 곳들이 많을 뿐더러 핸드폰 충전을 안 해놓으면 차 안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기니까 그 시간 동안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게다가 전 유튜버니까 핸드폰 사용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배터리가 닳기도 했고요. 아노아 결 쿠션 02 라이트. 이제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연락을 자주 못했고 물론 당연히 연락을 못한 부분은 100% 저의 잘못, 저의 책임입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있고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저는 항상 연락을 하긴 했었는데 그 빈도가 한국에 있을 때랑 당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오빠랑 저랑 성격 차이도 있고 그 전부터 이제 조금 막 싸우기 시작할 때였어요. 몽골에 갔다 오고 나서 갈등이 엄청 생기기 시작했었거든요. 정샘물 에센셜 물 마이크로 피팅 미스트. 이제 오빠는 저한테 화난 거를 좀 표출을 하는데 그거를 대화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나 다음 주에 이날 못 만날 것 같아. 갑자기 미팅 일정이 생겨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래 넌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하니까 이해해. 몽골에서도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생긴 거예요. 저한테 삔또가 상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했겠죠. 오빠도 중학생 때 연애한 이후로 연애한 게 제가 처음이라서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오빠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탓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 스킨푸드 피치 뽀송 징크 피시 에이 토닝 크림 얘기를 했어요.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뭘 고쳤으면 좋겠냐라고
만나자고 하니까 오빠가 갑자기 시간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지 좀 됐으니까 시간을 갖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러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줘야지, 안 그래? 연인 사이에서 익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가끔은 시간을 갖는 게 서로의 관계성을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오케이를 했고, 다만 이제 오빠가 그때 내건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돈키호테에서 산 수핀 파우더 시간을 7일 동안 가지고 그 7일 동안 연락은 무조건 돼야 한다였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치면은 지금이랑 크게 다를 게 없고 그냥 7일 동안 못 만나는 거니까 제 입장에선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근데 오히려 오빠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카톡을 보내도 읽지 않거나 읽고 답이 없거나 안 읽씹, 읽씹을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몽골에서 연락 안 됐을 때 오빠도 이랬겠구나 싶어서 반성도 했어요. 오빠가 같이 자취하는 룸메가 있는데 그 룸메 오빠의 여자친구가 저랑 오빠를 소개시켜준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물어봐도 언니가 난 아무것도 모르던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5일 정도? 6일 정도 연락이 안 됐을 때 이것도 읽고 답이 없으면 헤어지자는 걸로 알겠다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페리페라 톡 블러시 키캡 13 디돌리 로즈 오빠가 그것조차도 읽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헤어지자는 거구나. 나한테 화가 났는데 차마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전화가 온 거예요. 뭐지? 윤서가 내 브로카를 가지고 나갔나? 가지고 갔대요. 아무튼 전화를 했는데 오빠가 냅다 갑자기 그냥 미안하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다는데 나한테 그렇게 툴툴대고 있던 게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문득 제 촉이 갑자기 뭐 잘못한 거 있나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내가 바람을 펴서 연락을 못했다 이러는데 순간 진짜 벙쪘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일본 거라서 뭔지 모르겠어요. 민서 거라. 시간을 가지자고 했던 남자친구가 헤어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바람을 폈다니까 당황스러웠죠. 저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시간을 갖기로 한 7일 동안 오빠가 MT를 갔었대요. 7일 동안. 그러니까 MT가 아니라 여행이었던 거죠. 어떤 대학교가 MT를 7일 동안 가요. 제가 대학교를 간 적이 없으니까 언니가 그냥 그렇게 둘러대서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사촌 오빠한테 말하니까 MT를 7일 동안 가는 미친 학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남자친구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공모전을 끝내고 다 같이 여행 갔다고. 어쨌든 저는 MT를 가는 줄도 몰랐고 그게 MT였다고 해도 오빠가 전 정확히 7일 동안 시간을 갖자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저한테 말했을 때 제가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냥 시간을 가지자고 하고 여행을 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같이 공모전을 준비하던 멤버들, 팀원들 중에 오빠한테 고백을 여러 번 했다가 까인 여자가 있어요. 저랑 동갑인데 근데 그 여자분이 아직도 오빠를 좋아한다고 제가 언니한테 자주 들어서 오빠한테 그 사람이랑 같이 안 하면 안 되냐 되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여행 멤버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제가 못 가게 할 것 같으니까 오빠가 저한테 아예 말을 안 한 거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데이지크 아이섀도우 10호 이게 오빠가 저한테 전화를 한 것도 사실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그 MT 자리에 MT가 아니라 여행이구나. 언니의 남자친구 즉 오빠의 룸메도 같이 있었는데 오빠랑 그 여자아이의 묘한 기류를 그 룸메 오빠가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고 여자친구인 언니가 그거를 듣고 나서 저한테 먼저 말을 하지 않고 확실한 상황이 아니니까 오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도현이한테 들었는데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가 직접 도현이한테 얘기를 해라 라고 해서 오빠가 그걸 미루다가 여행이 다 끝나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대충 들어보니까 바람 폈다는 게 막 육체적 바람, 정신적 바람 이런 거보다는 흔들렸던 거죠. 흔들린 거죠. 당시에는 저도 바람을 폈다라는 워딩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화나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다. 저는 바람이라고 해서 완전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저랑 뭐 자주 싸우고 시간도 가졌겠다. 도현이가 이 상황을 모르면 나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없던 일이 됐을 줄 알았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사귀었던 남자 중에 바람 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잠깐 사귀었던 남자애가 바람 폈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화가 나거나 슬프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댔던 사람이라서 첫사랑 이후로 이렇게까지 좋아해본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진짜 처음에는 그냥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을 피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너무 못 챙겼나? 내가 뭔가 부족했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던 건 아닌가? 그때부터 제 단점들만 계속 보이기 시작하고 자존감도 되게 많이 낮아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유튜버라는 일을 하면서 우물, 댓글, DM 정말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 예전에는 바람을 폈는데 왜 바로 헤어지지 않을까? 상대가 바람을 폈는데 왜 미련이 남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상황에 놓이니까 저도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투헤드 메이킹 팀 아이라이너 02 번트 브라운 얘는 05 쿨 모브 이것만 고쳐지면 될 것 같아서 라던가 바람 핀 거 말고는 나한테 진짜 잘해주고 다정했으니까 라던가 이런 이유들을 하나씩 붙이고 찾아가면서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 이것조차 읽고 답이 없으면 헤어지는 걸로 알겠다라고 보냈을 때 그걸 읽고 답이 없는 걸 봤을 때 정말 그때는 어떻게든 오빠랑 연락이 닿아야 한다. 오빠가 왜 나의 연락을 안 보는 거지? 우리가 헤어진 게 맞나? 하고 답답하고 정말 통탄스러운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잘못된 선택이지만 제가 유튜버라는 지위로 이 영상이 오빠한테 닿을 수 있다는 핑계를 찾으면서 영상 하나를 업로드를 했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오빠랑 헤어졌다 하면서 오빠를 욕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당시에 제 영상을 정말 진심으로 재밌어 하시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어리숙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영상으로는 제대로 사과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당시에는 그냥 제 감정이 너무 답답하고 연연해서 그런 실수를 했었는데 실수도 잘못이고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제가 영상 올렸던 목적이 남자친구가 욕을 먹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 재밌는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을 얻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올렸던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하면은 연락이 오겠지 하는 마음에 그런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 영상을 올리기 하루 전날에 오빠한테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에서 오빠가 바람 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바로 제 팝업 스토어 첫날이었어요. 제가 팝업 스토어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팝업 스토어 일주일 동안 매일 가고 하루 8시간씩 있었고 제 감정이 제 일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이별로 인한 후유증을 꾹 내려놓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 정말 연애가 끝난 거를 받아들였거든요. 이것도 민서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별, 그때 공황도 왔고요. 일주일 동안 팝업 스토어를 매일 나가니까 몸도 많이 약해졌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성 장염도 왔었고요. 이 모든 게 한 번에 와서 정말 저는 완전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저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게 되고 내가 너무 없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내가 오빠한테 잘 못해줘서 오빠가 바람을 폈구나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고 그렇게 2-3개월을 저는 그런 감정에 빠져 살게 됩니다. 정말 괴로웠어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간 동안 오빠를 100% 잊지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사람 감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9월, 10월까지 저는 오빠를 못 잊었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재수를 했어요. 사랑은 자해다. 이거 이쁘다. 사야지. 케이트 퍼핑 실루엣 섀도우 DE-1 그렇게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예전에 잠깐 인연이 있었던 사람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됐어요. 처음에는 안부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하는 연락이 그 사람이 저한테 호감이 있다는 게 너무 보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직 그 전 연애의 힘듦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새로 연애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내 자존감이 바닥에 있는데 내가 무슨 연애를 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시하고 대충대충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정말로 대단해 보였어요. 저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걔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을 때도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수능이 끝나고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겨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오빠랑 헤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평생 남자는 못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웃기죠. 남자는 남자를 잊는다. 캔메이크 레스팅 리퀴드 라이너 민사 겁니다. 전에도 제 영상 중에 하나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귄 지 2주가 지나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변인 그 누구에게도. 그렇잖아요. 사귀지 않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얘기를 못했게요? 왜 못했게요? 2주 사귀었으니까 헤어졌어요. 어떻게 사귄 지 2주 만에 헤어지실 수 있나요? 매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유는 다른 거였습니다. 사귄 지 한 10일, 12일 정도가 지났을 때 대한민국에 엄청 큰 첫눈이 왔어요. 완전 펑펑. 필리밀리 양면 쌍꺼풀 테이프. 12월 4일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제 친구 생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도 친구들을 만나는 와중에 첫눈이 오기 시작했고 걔도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눈사람 만들 거다. 이러길래 그래 우리 다음번에 만나서 다음번에 눈을 다 같이 보면 되지 라고 하고서 걔도 시험 기간이고 해가지고 그냥 안 만났어요. 그러고 저는 이제 사무실로 가서 새벽에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막 갑자기 웃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왜 그렇게 웃냐 라고 친구가 스토리 답장을 이렇게 왔는데 진짜 웃기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저는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눈이 와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원래도 추운 사무실이 더 추웠어요. 오들오들 몸이 떨렸거든요. 아이고 비우라. 그날 12시가 됐는데도 걔한테 연락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낮인데 오후 12시가 됐는데 뭐지 아직도 안 일어났나? 많이 피곤한가? 어제 몇 시까지 눈사람 만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스타그램 들어갔죠. DM을 보내고 딱히 계정을 봤는데 걔가 원래 하이라이트가 없어요. 원래 게시물밖에 없는데 그날따라 하이라이트도 없고 스토리도 없는 그 아이의 인스타그램이 되게 휑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여자의 촉이라는 게 너무 무섭죠? 그래서 친구한테 혹시 걔 스토리 한 번만 봐줄 수 있냐 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행히 공개였거든요. 아씨 이것도 뭔지 모르겠네. 일본어예요. 죄송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야, 스토리가 있긴 한데 이건 너가 직접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싸했죠.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스토리를 본 건 정확히 5초 후에 후회하게 됩니다. 대무소는 싸. 스토리에 정확히 3개의 사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육교 그 손잡이 위에 눈오리를 이렇게 가지런히 몇 개를 올려놓은 사진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눈오리를 들고 혼자서 셀카를 찍은 사진. 그리고 세 번째는 제3자가 찍어준 사진이었는데 이렇게 눈오리를 들고 옆에 어떤 핑크색 목도리를 두른 여성분 이러고서 찍은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얘 바람 폈구나가 아니라 며칠 전에 받은 DM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유튜버고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DM이나 문물로 고민을 많이 보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루에 40-50개 정도 오는 것 같고 그 50개의 고민을 전부 다 제가 현명하게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니까 문물로 오는 고민이 아니면 대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날 제가 본 DM도 그런 거였거든요.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를 건드리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와코님? 이렇게 온 DM이었는데 저는 그냥 당연히 흔한 고민 상담이라 생각했고 미친놈이 다 있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스토리 사진을 친구한테 받았을 때 정말 그 DM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내리면서 결국 그 DM을 다시 찾았는데 보니까 비공개 계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남자친구 계정에 들어가서 팔로잉 목록을 봤어요. 정말 많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딱 멈췄는데 너무 익숙한 아이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DM을 보냈던 그 계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정 프사를 유심히 보니까 또 너무 익숙한 배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도 몇 번이고 걸었던 그 육교, 그리고 그 눈오리, 그리고 핑크색 목도리로 혼자 셀카를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세컨드구나. 아하!
맞잖아요. 저는 만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제가 퍼스트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 직감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유레카! 그러니까 아다리가 딱딱 맞는 거예요. 얘가 왜 크리스마스 날 못 만난다고 한 건지, 왜 하필 크리스마스 날 당일치기로 가족여행 제주도를 간다고 한 건지, 여자친구랑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못 간다고 했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그때 슬픔이나 화남을 느낀 게 아니라 정떨어짐을 느꼈습니다. 다행이라 해야 될까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감정들을 더 느끼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는 바람을 당해본 사람이잖아요. 그 여자친구분한테도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바로 깨닫자마자 헤어지자고 카톡을 보냈고, 물음표 12개를 보냈어요. 걔가. 저는 그 12개까지만 보고 차단을 했습니다. 너가 바람을 피우고 내가 세컨드고 어쩌고 저쩌고 싸우고 그냥 그런 과정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은연중에 내가 이번 연도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바람을 피고 그런 사람들인 거 보면 어쩌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맞아요. 난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랬어요. 그냥 이게 내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더 캐고 싶지 않았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뭔가 나의 원인으로 끝날까봐. 이쁘다. 이렇게 이쁜데 왜? 그리고 다음날이 됐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업무상 모르는 번호 전화를 다 받아야 돼요. 이제 광고해야 되는 제품이나 그런 게 퀵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도 가끔씩 그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았는데 개인 거예요. 상황을 하니까 친구 폰으로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랬으면은 친구 전화로 얘기 안 할래요. 아무튼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재요. 왜 헤어진지 이유도 안 알려주고 너만 헤어지면 끝이냐, 대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러길래, 그래 그럼 만나서 얘기하자 라고 했죠. 내가 이거를 지금 회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오늘 눈썹 참 잘 그렸네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바로 만났고, 너 땡땡씨 알지 않아? 그분 네 여자친구잖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당황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분 지나지도 않아서 체념한듯 다 술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100% 그 아이 피셜이고,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면 페리페라 브이쉐딩 01 내추럴 브라운, 페리페라 블루밍 하이라이터 미니 01 크리미 아이보리, 클리오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 01 달빛 물방울, 이렇게 사용을 한 쉐딩입니다. 걔가 말한 게 100% 진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들었을 때, 이제 걔가 작년부터 여자친구랑 꽤 길게 만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번 연도 여름이 되면서 권태기가 왔고, 그리고 그 시기에 여자친구가 반수를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시간을 갖자고 했고, 그래도 이제 그걸 오케이를 한 거죠. 4, 5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본인도 마음이 다 식었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헤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했고, 제가 걔 고백에 답장하기까지 시간이 일주일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 일주일 정도 있었던 시간에 여자친구분이 걔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당황을 한 거죠. 우리가 헤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내가 사실 너랑 헤어진 줄 알고서 다른 사람이랑 연락을 하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겹치는 친구가 많아서 얘기를 못했대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동시에 2명을 만나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근데 뭐 상황도 이해되고, 아니 사실 이해 안 됐어요. 이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냥 더 대화를 이어나가면 내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네 입장 이해한다, 대신 앞으로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죠. 끝냈어요. 걔가 준 반지도 던지고, 그렇게 저의 이번 연도 2번째 연애가 끝났습니다. 2번 모두 제 기준에서는 좋지 않은 끝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이유든, 그게 사랑이든 일이든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롬앤 더 주시 레스팅 힌트 02 누크다미아. 그런 시간을 지나온 제가 저 자신한테 너무 가혹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어요. 연애의 끝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좋아했던 시간까지 후회하고 싶지는 않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저처럼 비슷한 순간을 지닌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툭툭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스저언니가 진짜 다들 즐거운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일주일 정도 후가 크리스마스네요. 행복한 크리스마스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태국간 영상도 올라가니까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